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쓰러져가는 빈집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됐습니다. 해마다 시골 마을에서는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이 몇 채씩 생기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전설의 고향 드라마 세트장 같습니다. 자식들은 봄이 돼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오니까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농촌을 살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 투기꾼 몇 명 잡겠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홀라당 다 태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올빼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까운 경남 의령에 왔습니다. 조그만한 산골 시골 마을인데 동네 초입부터 여러 채 빈집이 보입니다. 대략 보니까 마을의 전체 가구 수는 30여 가구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빈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빈집이 생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르신들 몇 분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빈집이 되고 자녀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결국에 오래 두다 보면 이렇게 폐가로 변합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지자체에서는 슬레이트 같은 거 발암 물질이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무료로 철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나면 비가 내리고 집 기둥이 다 썩어버리니까 함부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집을 전체 다 뜯어버리고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집터는 그냥 나대지가 돼가지고 결국에 재산세만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겁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 살던 고향집은 대부분 요즘 자녀들한테 다 공동 명의로 이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뜻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을 철거하자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팔자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집들은 팔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비 고향집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을에서 출향한 사람들이 회사 은퇴하고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집수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느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이가 60이 훌쩍 넘고 그때부터는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의령에 보건소 이런 것밖에 없지 큰 병원은 저 도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시골에 살면 의료 서비스가 아주 불편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함안도 그렇지만 의령도 경남이긴 하지만 한겨울철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많고 하여튼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제 봄도 찾아왔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돼야 되는데 꽃피는 산골은 다 사라졌고 빈집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 뒤쪽에는 대나무밭이 있는데 이제 대나무가 집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대나무의 번식력은 엄청납니다. 보니까 지금 대나무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큰 대나무밭들이 전부 나무가 다 말라 죽는데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지 부엌에도 대나무가 하나 솟아 올라와 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생존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무입니다. 안에는 어두컴컴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데 나무는 멀쩡하게 잘 자랍니다. 아마 이 집을 몇 년 더 방치하게 되면 마당까지도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이 집 전체는 대나무밭에 완전히 휩싸일 것 같습니다. 요새 지자체에서도 빈집 철거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거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저 마을이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예전에 뛰어놀던 동네 아이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설사 시골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농사지을 기력도 없을 겁니다. 저기도 바깥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대나무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 정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이 집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집도 보면 제법 크고 옛날에 이 마을에서 조금 살았던 집 같습니다. 이 마을에도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촬영하는 내내 한 2시간 가까이 이곳에 머물렀는데 동네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동품 오디오도 있는데 아마 30-40년은 훌쩍 지났을 겁니다. 역시 사람이 살아야 집이 관리가 되고 멀쩡합니다. 사람이 몇 년만 자리를 비워도 집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집터가 햇살도 들어오고 참 좋은데 이렇게 버려두기가 아깝습니다. 시골로 귀촌을 하거나 오도 이촌을 하고 싶어도 이놈의 농지법 때문에 아주 걸림돌이 많습니다. 경자유전의 법칙, 즉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라. 이승만 대통령 때 소작농 없앤다고 만든 헌법인데 아직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지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상속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묵혀두거나 농사를 안 지으면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해 가지고 엄청난 벌금도 때린답니다. 예전에는 시골의 공무원들이 한 11월이나 가을쯤에 되면은 추수 끝나고 현장 답사를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논밭에 농사를 다 지었는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농지에 대 가지고 초고화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여기가 농사를 안 지은 그런 휴경지인지 귀신같이 AI가 찾아낸답니다. 이 쾌쾌묵은 농지법 언제까지 유지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단은 다 LH 일타 강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농지 투기꾼 잡겠다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괜히 엄한 사람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논밭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한테 농사 지어 먹으라고 빌려줍니다. 밭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조금 받고 농 같은 경우에는 쌀을 몇 포대 받기도 하는데 이게 다 불법입니다. 경자유전의 헌법 때문에 농지를 소작을 주거나 임대를 놓는 거 다 불법입니다. 상속이든 직접 농지를 샀든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논떼기, 밭떼기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공짜로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멀리 타지에 사는 자녀가 이곳까지 와서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사 안 짓고 묵혀둔 밭이나 논이 단속이 되게 되면 해마다 공시지가의 20%나 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강제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면 논밭을 농지은행에 맡겨야 되는데 조그만한 논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맡겨도 농사지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쾌쾌묵은 경자유전의 법칙, 이제 좀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기 지역 말고는 농지는 다 풀어줘야 농촌이 삽니다. 오도 이촌 하러 오고 싶어도 땅을 못 사는데 무슨 오도 이촌 하러 오겠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